안녕하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소비자와 대기업 롯데 홈쇼핑 사이에 있었던 분쟁, 그 해결 과정을 담은 블로그 기록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사례죠. 맞아요. 특히 지난 기록들을 간단히 복귀하면서 롯데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행정사라고 밝힌 한 소비자, 이분이 롯데 홈쇼핑에서 꽤 고가였어요. 한 150만 원 넘는 카메라를 샀는데 받아보니 하자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그렇죠. 근데 롯데 측에서 처음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는 이게 전자상거래법 같은 걸 봤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본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소비자 보호원, 그러니까 소보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기로 하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영수증, 하자 사진은 당연하고 롯데 담당자랑 통화한 내용 있잖아요. 통화 기록이요? 네. 심지어 그 담당자 실명이랑 통화 시간까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 증명 서면도 딱 보냈고요.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보통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상황이 확 바뀝니다. 갑자기 롯데 홈쇼핑 소비자 보호실 실장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대요. 아, 윗선에서 직접요? 네. 아주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까지 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와서 카메라 가져가고 바로 다음날 카드 결제 취소까지 딱.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롯데가 갑자기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한 지점이죠. 기록들을 보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역시 그 소비자가 보여준 태도 같아요. 이게 단순 불만이 아니라 소보원 신청, 그리고 어쩌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롯데가 인지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용 증명 보냈죠. 블로그에 과정 다 기록했죠. 이걸 보면서 롯데 측에서는 이 소비자가 법을 좀 알고 증거도 확실히 갖고 있구나.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오는구나. 이걸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네. 뭐랄까, 준비된 상대라고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하하, 준비된 상대. 기록에서도 이걸 약간 치킨 게임에 비유하던데 이게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치킨 게임이요? 네. 그러니까 잃을 게 더 많은 쪽, 여기서는 대기업이 롯데잖아요. 상대는 개인이지만 아주 단호하게 정식 절차로 맞서려고 하니까 이게 길어지면 시간이나 비용도 문제지만 기업 이미지 손실이 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아하, 이성적인 판단으로 먼저 양보를 택했다. 그렇죠. 일종의 손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 대형팀이 좀 미숙했던 걸 윗선이나 법무팀에서 알고 바로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잃을 게 많은 티족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먼저 피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기업 평판도 무시 못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사례를 통해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소비자가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낸 핵심 요인, 그건 바로 철저한 준비와 공식 절차 활용이었어요. 철저한 준비와 절차 활용. 네, 감정적으로 막 따지기보다 하자 사진, 통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증거, 이걸 딱 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죠. 맞아요. 기록에서도 그런 전문가적인 태도가 느껴졌어요. 증거 확보가 정말 핵심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소보험 피해구제 신청 같은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 이게 기업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되거든요. 그냥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내용 증명도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 사례가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꽤 명확해요. 만약 기업이랑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첫째, 감정 앞세우지 말고 관련 증거, 사진, 영수증, 주고받은 메일, 통화 기록 이런 걸 최대한 꼼꼼하게 모아야 합니다. 네, 증거 확보. 둘째, 그 증거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요. 셋째, 필요하다면 소보험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걸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좀 귀찮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 기억해야겠네요. 네.
결국 이 분쟁은 소비자의 승기로 끝났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라는 실질적인 결과도 얻었고 또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크겠죠. 그렇죠. 이 모든 걸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이해하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도 거대 기업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한 건의 성공 사례를 넘어서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좀 더 존중받고 또 그게 그냥 한 번의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시스템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죠. 개인의 성공을 넘어 시스템의 변화까지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